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좀 닥쳐줄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 40대 전문직 기혼이었던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람마다 각자 인생은 다를 거지만 저는 여러분 퇴사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고요. 2년 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어렵게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퇴사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퇴사하지 말아라, 변호사 개업하지 말아라, 변호사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좀 더 준비하고 해라, 지금은 아니다, 1년만 더 있다 나와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나와서 개업을 어디다 할 것이냐, 뭐 단독 개업을 할 것이냐, 어느 펌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저는 단독 개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은 단독 개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이냐, 당연히 서초동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구로동이라는 곳을 택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퇴사를 선택하고, 단독 개업을 선택하고, 개업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은 또다시 선택이죠. 그러면은 사무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은 누구를 뽑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인생을 적나라하게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 인생은 그런 거죠. 그런 거였는데 직장이라는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마치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건데, 사실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나의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나인 것이고, 그것을 제가 퇴사를 결정한 게 2년이 되는 거니까 그 2년 만에, 그러니까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는 그런 인생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요.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제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요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 저의 가족들마저도 의견이 갈려서 반대하고 걱정하고, 웬만하면 나오지 않고 거기에 그냥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주변에. 그리고 뭐예요? 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말라니까. 너 미쳤냐? 제가 변호사 개업지로 구로동을 선택했을 때는요, 진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그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요, 왜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30대 중후반에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때 무너져서 밑바닥까지 갔다 왔어 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기억이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자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과거의 그런 아픔,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또 잠을 못 자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미래는 없고, 그런 암울한 터널 속에서 제가 10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진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됐어, 나는 그거 싫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더 이상의 논거가 필요 없어요. 내가 왜 단독 개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구로동에 개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난 이혼하고 싶어. 난 이 사람이랑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난 이혼해야 돼요 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상대방들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괴로워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설득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요. 방향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예요. 물론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말라 그런 회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회피해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려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가 그게 싫은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왜 그걸 안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언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방향은.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속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관계를 이루면서, 조직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내 멋대로 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룰 메이커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룰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 알았어. 그건 네 룰이고 네 인생은 그대로 하고 내 인생은 내 룰이 있어. 내 인생의 룰은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좀 닥쳐줄래? 저는 다행히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훌륭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쓸데없는 말을 할 때요, 흘려 듣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만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해. 그러면은요,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 귀로 들어서 바로 일로 빠져나가게 하는 대단히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가 30대 후반에 겪었던 그 깊은 우울증의 터널, 거기서 빠져나온 저는 우울증이 그 터널에 들어가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변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즐기세요. 물론 이건 되게 잔인한 말인데요. 즐길 수 없죠. 즐길 수 없는데 분명히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나는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이 없으시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얘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때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세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자불구,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용감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회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성과를 볼게요.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혼자 단독 개업을 했지만 지금은 저의 사무실에 변호사님이 2분이 계시고 직원분이 2분이 계세요. 저까지 해서 5명의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책을 2권을 썼죠. 첫 번째 책은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라는 저의 20대의 이야기고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것의 성과를 이뤄냈던 그런 치열하게 살았던 20대의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올해 쓴 거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것은 저의 30대의 이야기. 내가 왜 30대에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이벤트 덕분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벤트 덕분에 지금처럼 또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밑바닥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성장을 못했겠죠. 지금의 저라는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퇴사할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제가 제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용기, 그런 것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이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저의 20대, 이 책은 저의 30대를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공이에요. 조그마한 성공을 이뤘어요. 왜냐면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실패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의 저를 만든 게 뭐일까요? 20대, 30대이겠죠. 근데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성장시킨 건요, 이거예요. 30대에 제가 무너졌던 경험 때문이지 20대에 성공했던 달콤한 그 작은 성공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실패가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성과인데요. 제가 개업을 하고요, 1년 차에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2년 차에 이 책을 썼어요.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개업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책을 쓸 거예요. 저의 40대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제가 44살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저의 통찰, 깊은 통찰은 아니지만 저의 통찰을 논어의 구절과 연관시켜서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혼자의 힘입니다. 저의 44살 인생을 살펴보면요,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인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를 나누는 친구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남도 별로 없고, 저는 주로 혼자 생각하고, 저는 친구를 만나도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은 너 무슨 일 있냐고, 뭐 안 좋은 일 있냐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누군가랑 만나는 것도 자주 만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시간이 뺏기는데 그 사람과의 시간이 유익했냐? 돌아보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다는 건 전 즐겁지 않거든요. 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혼자 있고, 혼자 그럼 뭘 합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지?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도 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요, 생각에 힘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정모를 할 때 그 주제도 생각의 힘이었어요. 불사증방.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는 지금도 제가 뭐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대한민국의 40대 전문직 여성이자 기혼이었던 여성으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성공이나 실패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건 나중에 평가의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고요. 당당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자, 제가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쌓이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매력이 내면에서 나와요. 내가 뭐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요, 내면에서 매력이 밖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기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요소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 거죠. 사실 제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고요. 제가 퇴사 2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제 책인데요. 이 표지를 한번 보세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 표지는요, 딱 보고 아시는 분이 있던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의 하나예요. 그게 이제 시리즈 그림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그림을 보면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가로등이 켜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인데 가로등이 켜 있어요. 그럼 밤이잖아요. 그리고 집이 되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근데 하늘은 파래요. 낮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평면적인 그림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불안해요, 되게. 불안정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느낌의 그림인지 아니면 뭔가 불운한 느낌의 그림인지를 알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제가 왜 그 표지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썼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화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아, 나 이제 불행해, 난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좋아, 행복한 사람들도요,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행운의 여신은요, 불행도 같이 가져다 줘요. 내가 지금 행복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불행이 붙어 있어요. 내가 불행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뒷면에는 행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이 책의 표지를 이 디자인으로 굳이 한 이유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이혼해서 불행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은요, 그저 이벤트에 불과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근데 제가 불행한가요? 저는 결혼해서 물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불행한 순간도 있었고요. 이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해서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그 긴 인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시고 항상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행운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는 위대한 마법사를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까지.